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수차례 무산 위기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기대와 걱정을 함께 안겼던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포도시공사와 인하대 등 관계기관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 정석인하학원 등 5개 기관은 4일 오전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 담긴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과거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양해각서 단계를 넘어 실제 부지 공급 조건과 세부 일정을 명시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김포 지역에 그동안에 참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정말 인하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면서 김포 시민의 건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클러스터가 또 이렇게 조성되고 하면 김포시에 좋은 경주 여건도 되고. 이번 협약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 개발은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내 약 9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학 용지를 인하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인하대 측은 이곳에 2028년까지 대학원을 개교하고 2031년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열 계획입니다. 오는 2038년엔 200병상을 증축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대 측은 대학원과 병원이 함께 들어설 경우 연구와 교육, 의료가 결합된 산업 기반이 생겨 지역 발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4년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렇게 이 공업 지역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지역 특성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대단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게 바로 김포시의 발전과 인하대 발전을 같이 우리가. 이번 협약은 토지 매매 계약 이전 단계로 아직 정부 인허가 승인과 본계약, 재원 조달 등 본격적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유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와 대규모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해온 부천 아트벙커 B39가 산하기관 위탁 운영 대신 부천시 관리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반복되는 적자 구조와 운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아트벙커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공간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킨 부천 아트벙커 B39.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산업 상징성을 품은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미술이나 조각 등 전통적 전시 예술부터 융복합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이런 데 많이 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벙커를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더 관심 갖고 왔어요. 그래픽도 엄청 많이 발전해가지고 몰입감도 되게 좋아졌고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콘텐츠가 다 달라서 이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 분위기가 다르고. 다만 공간 특성에 비해 정체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등 운영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설대관 가동률은 평균 30%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관료 수입도 해마다 편차가 컸습니다. 이 가진 의미가 충분히 부천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8년에 개관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그리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위탁 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부천시는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를 둡니다.
대관 가동률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로 촬영이나 전시, 행사 등 상업 대관을 유치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과 연계해 융복합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시설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산업유산의 상징성을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대표 복합 문화 거점으로의 새로운 목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희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은 인천 토박이로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계엄 전국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선봉에 섰다며 공관위는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본선에 나서게 됐는데요. 박 의원 측은 중앙당의 공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출마 선언 일정은 조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 의원은 5일 인천시청 전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 현안과 앞으로의 정치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최초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인천 연수구 선악체육관에서 자서전 아이 매거진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날 1,0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 1,000원 주택과 1,000원 택배, 아이 바다 패스 등 민선 8기 인천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배준영 의원과 인천 기초단체장, 당협위원장 등 주요 국힘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짝퉁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60대 유통업자 A씨와 50대 여성 수입업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를 본뜬 일명 짝퉁 의류 5만 장을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로 110억 원 상당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 의류 견본을 통해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한 뒤 6천 원에 다시 수입해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브랜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 장을 압수하는 한편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 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를 2027학년도부터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시 교육청은 대중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목고 전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인천 대중예술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예술 특목고로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전공 심화 활동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연계돼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적이 대학 진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원미와 소사, 오정 등 3개구의 청년 공간 운영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단계적으로 확충한 3개구 청년 공간을 생활권 중심 정책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배우고 교류하며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특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간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해
청년이 거주구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천 청년공간은 모임 공간 대관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정보 제공, 소통 교류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입니다. 부천시가 금형과 조명, 로봇 등 5대 특화 산업 분야 연구 개발기관 대표들과 함께 R&D 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 AI 인공지능 기반 기술 접목을 비롯해 산업구조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도화 전략 등 기업 경쟁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1년 금형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분야로 육성 대상을 확대하며 5대 특화 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남양주시 별내역을 연결하는 3,700번 광역버스가 3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천 도평리를 출발해 내촌을 거쳐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개통식은 내촌면 공영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버스는 별내역에서 수도권 전철 8호선과 향후 개통 예정인 GTX-B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이번 노선 신설로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 모두 230마리입니다. 지정 동물병원 9곳에서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 필수 진료비를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검진 후 질병 치료나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선택 진료비도 2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미용 목적 시술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 등록을 마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한옥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은평구는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교육에 활용할 한옥 자료를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입 대상은 한옥 관련 문서와 건축 도구, 건축 의뢰 자료와 1970년대 이전 한옥 관련 자료 등이며 박물관이 소장하지 않은 한옥 생활 공예품도 우선 매입합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4월 17일까지 지역 내 관광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집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창업 7년 이내 관광 분야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시는 15개 내외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3,8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1:1 기업 진단을 비롯한 창업 전문 교육과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3월 첫 주 인천시장과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자들의 윤곽은 사실상 드러났고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누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을 세계 3대 경제대국 도약의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주당 유력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천 경쟁자였던 김교웅 의원이 지난 26일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박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3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을 비롯한 시정 성과와 정당 지지도를 상회하는 개인 지지세를 내세우며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경쟁자로 알려졌던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지방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에선 일찌감치 이기붕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른 당에선 아직 거론되는 후보가 없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선 한 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장 출신인 윤대기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2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주당으로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계양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나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계양이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뚜렷한 후보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후보들 간 경쟁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유력 출마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면서 인천시장과 계양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GTX C 노선 양주역 정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주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양주역 정차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양주시 인구의 34%가 거주하는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GTX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을 거쳐 양주 덕정역까지 있는 GTX C 노선. 덕정역은 양주 지역의 유일한 정차역입니다. 지역에선 양주역 추가 정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관건은 경제성. GTX 양주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기준치인 1.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존 역사를 유지하고 승강장만 확장하는 대안 1의 경제성이 3.98로 가장 높았고 역사 증축을 포함한 대안 2는 2.90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비용 대비 편익값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이 양주가 지금 계속해서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이제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급행 열차인 GTX C 노선에 대해서 양주역 추가 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필요성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BC값을 3.98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필요하다, 그 양주역 추가 정차가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GTX 양주역 정차가 확정될 경우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GTX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역 환승 불편 없이 양주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도 양주 테크노밸리와 역세권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맞는지 이제 재검증 용역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저희가 국토부와 그 GTX-C 현대건설 측과 충분히 접촉을 해서 설득하고 이 필요성, 당위성들을 이제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GTX-C 노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민자 사업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